Trailblazer, Trailblazer. 아니, 이게 아니고 그렇지, 이거지. 네, 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블레이저라 하면 바로 이 블레이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흔히 국내선 미국 차라고 하면 그냥 투박하고 가까이서는 쉐보레, 약간 떨어져서 보면 포드가 있고요. 이 정도만 접하는 정도가 크고 거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추격신이나 그냥 투박하고 기름 엄청 때려 넣어서 직발만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트레일블레이저는 국내 소형 SUV 판매량에서 3위를 마크하며 샤프한 거북이 생김새를 한 더 뉴 코나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판매량으로 조용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불행한 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코녹스죠. 일전에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가 인증을 마친 후 계속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도로에서 보이면 로또를 사야 한다는 말을 없앨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워낙 B+ 세그먼트에서 C 세그먼트에 포진한 소형 SUV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는 경쟁이 심하지만 차라리 이코녹스가 이번에도 실패하고 아예 블레이저를 수입으로 가져와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인터넷 슈퍼카인 쉐보레, 속칭 쉐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여오라고 해서 말리부 나오면 소나타, K5는 KO다, 임팔라 나오면 그랜저 아성이 무너진다 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임팔라는 크기에 대한 이점이 컸지만 그랜저를 타는 사람들에겐 임팔라든 순록이든 간에 국내에선 그랜저가 상징했던 그 자체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포지션을 이기려면 더 많은 편의사양이나 테슬라처럼 어떤 큰 혁신성을 갖고 있던가 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러질 못했고 말리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애초부터 수입차로 가져왔어야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수입차로 가져오면 단가 자체를 아예 못 맞췄고요. 트래버스처럼 최고 트림이 안 들어왔는데 미국 차는 최고 트림에도 ACC가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결과를 추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점 때문에 결국 전통 미국 수입차가 들어와야지 잘 된다, 그나마 인정받는다 라는 생각에 크기가 큰 타오나 익스페디션 아니면 보급형 디펜더라 생각하는 브론코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이저는 출시를 안 할 듯한데 왜 블레이저를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을 겁니다. 2018년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공개되었을 때 국내는 캡티버 후속으로 나올까 했지만 이코녹스가 나왔고요. 2019년에 신통치 않자 2020년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큰 기대감, 엄청나게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죠. 쉐보레가 2021년형, 미국 시장에서는 2022년형으로 불리는 블레이저를 선보이면서 향후 5년간 15개의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을 한국 시장에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는 고스란히 수입차로 들어올 것이란 얘기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 부편 공장을 통과하지 않은 직수입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2022년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이유 또 한 가지, 현재 포드의 브론코나 레인지로버, 디펜더처럼 사라진 줄 알았는데 부활한 차량들, 특히 이 두 차량은 레트로 감성을 기조로 다시 부활하면서 엄청난 인기 및 출시되지도 않은 국가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블레이저는 너무 쉐보레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에 신경 쓴 간만에 파티를 가는데 너무 핏한 느낌의 세련된 모습으로 나와서 제가 걔 맞아? 가가 간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로 인해 2019년에 산타페보다 북미 현지에서 덜 팔린 수모를 겪게 되지만 2020년 3분기에 약 3만여 대 가까이 판매되면서 45%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 2020년 누적 판매량에서 북미에서 산타페를 제쳤죠. 참고로 산타페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닌 산타페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가성비 좋은 SUV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튼 갑자기 늘어난 판매량으로 인해 당장 올해 2021년은 힘들고 2022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특히 한국 GM이 계획한 15개 차종 안에 속하며 숏베이스가 아닌 롱베이스로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제어는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블레이저는 90년대에 이미 단종된 이후 다시 나온 거라 사실상 2018년에 공개한 것을 기점으로 따끈한 역사를 가진 신세대 중형 SUV 패밀리카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좀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산타페 4세대 모델은 2018년 2월 초에 공개가 되었고 블레이저는 2018년 6월 중순에 아틀랜타주에서 공개가 되면서 산타페를 베꼈다, 아니다, 현대가 블레이저를 베낀 거다, 이런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 이게 나라고? 아, 씨발 무슨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가 아니야?
찢어진 눈매의 주간주행등 DRL이 하단에는 헤드라이트가 위치한 이 디자인 때문인데요. 사실상 최근 자동차 디자인의 흐름은 눈매보다도 그릴의 형태에 따라 구별되는 부분이 많고, 강화된 안전기준이나 IIHS에서 헤드라이트의 선명도 및 앞차의 시야 방해 등 추가되는 사양이 많아지면서 공통된 디자인 언어를 갖고 가는 부분이 큽니다. 위 두 가지 디자인 언어는 현대가 원조냐, 국내에서 마치 현대가 이런 디자인을 했고 세계에 전파시켰다고 하지만, 실상은 2014년 시트로엔 각투스가 나오면서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선보였죠. 실제로 이런 디자인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시트로엔 각투스가 정말 비주류 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좋은 판매량을 보였죠. 고로 누가 누구의 디자인을 베꼈냐 보단 블레이저의 디자인은 카마로 디자인의 연장선에 있는 형식으로 보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서로 더 편할 듯하죠. 트레일블레이저와 마찬가지로 듀얼포트 그릴을 중심으로 짧은 상단과 거대한 하단의 그릴을 갖고 있고요. 이런 방식은 렉서스의 그릴을 참고한 듯하죠. 기존에 너무 두 개로 나뉜 인상을 준 것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전륜 휠 하우스의 미국차의 특징인 호박색 사이드 마커가 있고요. 이 호박색 사이드 마커와 사이드 미러에 있는 리피터 덕분에 미국차의 방향 지시 등은 빨간색으로 깜빡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특히 휠 하우스와 하단 짙은 색의 플라스틱 부분은 RS 레드라인의 미드나잇 블랙에서 하이그로시 블랙과 레드의 강력한 색상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엄청난 포스를 내뿜는데요. 크기까지 있어서 그런지 인상이 짙게 남네요. 측면에서 윈도우 라인은 트레일블레이저와는 다르게 리어벤트 글라스가 있고요. 샤프하게 올라간 라인이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와 맞물려 이게 미국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좋습니다. 특히 그저 단순하게 올라간 것이 아닌 리어 윈도우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 아래로 쉐보레 마커를 기준 양 옆에 테일램프가 보이죠. 트레일블레이저는 약간 전면과 다른 무언가 심심한 모습이 보였는데, 일반 블레이저는 테일램프 안에 LED로 시옷자 모양의 라인이 날카로운 연장선을 보이고요. 아래로 듀얼 머플러와 뒷범퍼의 모습이 강력하게 잘 어울립니다. 특히 머플러는 미국차답게 진짜로 듀얼 머플러고요. 2.0L에는 듀얼 머플러 팁으로 들어갈 것이죠. 휠 크기는 18인치를 시작으로 최대 21인치의 휠까지 제공을 합니다. 중국 롱바디 모델에서는 타이어는 미쉐린 프리머시 SUV 235에 65R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타이어고요. 레티튜드 스포츠 3는 265에 45R 21인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과연 국내엔 얼마나 옵션 사양을 맞추면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트래버스가 가격 저항선이 좀 심해지는 최고가 5,500만원을 안 넘기려 하다가 국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ACC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 실내보다 가격부터 우선 얘기를 잠깐 해보죠. 현재 깡통 트림 최소 시작가가 한화로 약 3,24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2.0L 터보 엔진 이륜 기준, 미국 현지 깡통 기준이죠. 다만 2.0L 터보 엔진은 RS 트림을 선택할 수 있지 않지만 다운사이징 엔진을 좋아하는 국내 정서상 과연 이 트림에 맞는 가격을 잘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6L 엔진에는 이륜의 RS 트림을 선택하면 기본 가격이 4,700만원을 마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버건디색에 가까운 체리레드 색상이 RS 트림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선택하면 5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냥 어림잡아 4,750만원이라 치고 드라이버 컴피터스 1, 2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370만원이 추가가 되죠. 참고로 이 패키지 안에 메모리 시트와 2열 열선, 1열 전동 시트 및 파워틸트 텔레스코핑 스티어링과 8개의 보스 오디오, 그리고 서라운드 뷰와 전자식 룸밀러 및 무선 충전, ACC와 추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지동 시스템과 전체 LED 램프 등이 추가되는 옵션이죠. 라인 컨트롤 역시 작동이 되고요. 트레일러 패키지가 72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이 정도로 다 합하면 3.6L 엔진의 이륜은 약 4,900여만원을 마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시 4륜 모델은 336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에 약 5,24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상태 그대로 국내에 오게 된다면 5,400여만원 정도를 마크할 듯 하고요. 이 정도면은 팰리세이드 VIP 트림과 거의 일치하는 정도인데, 편의성 및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팰리세이드 VIP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요. 국내 트래버스 판매 금액인 5,520만원과도 상당히 근접하기에 과연 어떤 옵션들을 빼고 아니면 이 금액대로 들여오고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가격을 약간 더 상승시켜서 급을 나눌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국 GM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측정을 했으면 하고요. 상세한 금액대 얘기 및 롱바디 버전은 좀 더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하고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일반 대중 차량의 현대기아차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쉐보레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타사 대비 AS 센터 확충이 잘 되어 있기에 큰 장점이기도 하죠. 여튼 인테리어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정말 미국 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인테리어를 보여주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현재 판매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곧 출시할 2022년 이코넉스 및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보면 거의 공통되게 상당히 미국 차스러운 그런 예상을 뛰어넘지 않는 디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 클러스터와 스티어링 휠까지는 그 모습의 연장선이 보이지만요, 센터 페시아의 레이아웃 자체가 언급한 새 차량의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에 놀란 거죠. 그럴만도 한 게 이 실내 디자인을 잘 보면 카마로와 상당히 유사하고 부품 공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카마로 실내를 볼게요. 클러스터 화면과 센터 페시아 그리고 원형 송풍구까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잘 팔리는 SUV 차량 레이아웃과 견주어도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니지만 시야감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같죠. 엔진 스타트 버튼 아래 운전자에 가까운 위치에 비상 버튼이 위치하고요. 그 옆에 덩치에 비해 좀 작아 보이는 8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은 실내 인테리어 라인에 걸맞는 모습의 형상을 하고, 그 아래로 다이얼과 각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현상이 아닌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서 전면빛이 들어올 때도 시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죠. 데이터 통신 방식은 4G LTE 통신을 사용하고 차량 안에서 핫스팟 사용으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점이죠. 이 나열감이 진부하게 앞에서 밀듯이 누르는 것이 아닌 주행 중에도 편하게 누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각진 모양의 송풍구가 아닌 벤츠에서 GLB의 송풍구 모습과 비슷한 원형 송풍구를 선보인다는 거죠. 무언가 어색하면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마치 스팅어의 실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송풍구 링을 좌우로 돌리면 온도가 조절되게 되는데요. 벤츠처럼 온도의 변화가 무드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닌 화면에 나온 온도를 보면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차 치고는 이런 식의 제공 자체가 놀라운 거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전자식 기어 노브를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나름 쉐보레에서 중간 다리를 맡은 위치라 트래버스를 넘는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쉐보레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과 선을 그는 모습이 보이네요. 캐딜락의 판매량이 북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락한 탓에 캐딜락의 영역까지 침범해버리면 더욱 침체된 판매량을 보일 수 있다는 계산인 듯 하죠. 센터페시아 송풍구 아래로 대시보드 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의 무선 충전 패드가 보이고요. 얕은 홈이 파여 있어 흔들림에도 충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모습이 보입니다. 부츠 형식의 기어 노브가 있고 새로 적용된 수동 모드 적용 버튼이 기어 노브를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고요. 이전 트래버스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쉐보레의 수동 모드는 타사와 좀 다릅니다. 각 단에서 최대한 RPM을 활용해 일반 4000rpm에서 자동 단수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아래로 각종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보이네요. 상시 사륜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이 다이얼에 상시 사륜 주행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실내의 편의 옵션으로는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과 8인치 LCD 클러스터로 차량의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HUD를 지원하고요. 8인치 클러스터 안에 간단한 방향 아이콘으로 내비게이션 보조 효과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옵션들이라 보이죠. 룸미러는 미러뷰 카메라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2열로 가면 트레일블레이저에 없던 송풍구가 나오고요. 하기사 벤츠 GLB 역시 2열 송풍구를 안 달아줘서 따로 애프터마켓에 돈 주고 다니까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2열 동력온도 조절과 오토 모드를 지원하고요. USB 포트는 총 6개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최고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 1열 헤드레스트에 멀티미디어 화면이 내장되어 2열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했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서 국내에는 미적용을 할 듯 하고요. 미국차답지 않게 2열 도어 쪽 윈도우 스위치 쪽에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탈미국화 이유가 트래버스가 없는 남미 지역 같은 곳이나 유럽의 대체 크기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형 모델이라 그런지 상당히 국내 차량 레이아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부분이죠. 서라운드 뷰까지 포함된 사양 역시 지원을 합니다. 3열 옵션이 없다면 일반 물건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세울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이는 앞뒤 조절이 가능하며 음료수병만 따로 나열해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국내에 들어올 때 아무래도 단가를 최소로 낮추려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롱바디 5인승 기준 폴딩 시 최대 1818리터의 화물 공간을 갖췄고요. 2열을 세울 시 863.66리터를 선보입니다. 2열은 풀플랫을 보여주고 상당히 차박이 용이함을 갖췄고요. 트래버스는 두 칸으로 나뉘어진 듀얼 글라스 썬루프가 있는데 반해 블레이저는 개방감이 높은 일체형 썬루프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국내 출시하게 되면 유력한 블레이저 롱바디의 제원은 전장 4978mm, 전폭 1953mm, 전고 1734mm, 휠베이스 2867mm입니다.
5인승과 옵션으로 7인승이 추가가 되는데 이 크기는 국내에서 대형 SUV로 불리는 팰리세이드의 크기와 상당히 비슷하고요. 팰리세이드는 전장 4980mm, 전폭 1975mm, 전고 1750mm, 휠베이스 2900mm로 블레이저가 전폭에서 22mm가 더 좁고 전고는 16mm가 더 낮으며 실내 길이감은 33mm가 더 짧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 상당히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인승 같은 경우 시트 배열이 2-3-2 방식으로 소렌토와 산타페의 구조와 같다고 보면 되고 5인승을 먼저 기조로 두기 때문에 3열 같은 경우 일반 최고의 성인의 탑승은 무리라고 보면 되고요. 딱 산타페 3열 옵션 추가하면 나오는 그 공간이라고 보는 게 더 편할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230마력과 최대 토크 35.7kg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죠. 3.6L 엔진은 V6 자연흡기 엔진의 9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308마력, 최대 토크는 37.1kg를 냅니다. 2.0L 엔진의 연비는 1리터당 12.8kg를 나타내고요. 거의 단일 모델로만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은 트래버스와 간섭이 없게 2.0L 터보 엔진 모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트래버스는 현재 3.6L 가솔린 자연흡기 단일 모델만 판매 중입니다. 전륜 기반이지만 상시사륜 모델과 트윈 클러치 AWD 시스템을 통한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까지 아우를 수 있게끔 하나의 통합 SUV로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블레이저인데요. 일반 전륜 기반 AWD와는 달리 트윈 클러치 AWD 시스템은 좌우측 후륜에 독립적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전륜과 후륜 서로 최대 0대 100 그리고 100대 0까지 분배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트랙션 모드의 투어 모드와 사륜구동 모드, 스포츠 모드와 오프로드 모드 및 토우 모드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우 모드란 견인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즉 트레일러나 카라반 같은 것을 연결 후 운반하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트윈 클러치 AWD가 있어 팰리세이드와 같이 오프로드 주행을 한다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언덕 주파 능력이 월등히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팰리세이드가 안 좋다가 아닌 메이커 자체가 추구하는 성격이 다르기에 나오는 결과라고 보면 되죠. 주행 안전 옵션에는 전과 다르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명 반자율 옵션이라 불리는 옵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만 넣어줘서 국내 RS 모델까지만 수입할 때 없는 옵션들이 있던 것과는 다르죠. 우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보행자와 전방 긴급 제동 및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장치 유지까지 들어가 있고요. 안전경고 시트가 있어 보다 직관적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아마 차선 유지 보조는 RS 모델에만 있을 듯 하고요. 트레일러 가이드 옵션과 트레일러 히치비 옵션은 현지에서는 3.6L 엔진에만 적용이 되어 이게 포함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이 되어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점이고요. 말리부처럼 10개의 에어백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운전석과 동승석, 1열 측면 커튼 에어백 및 운전석의 무릎 에어백까지 총 7개의 스마트 에어백을 적용을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IIHS의 충돌 테스트에서 오른쪽 다리 쪽 평가만 A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G등급, 즉 굿 등급을 받아 별 5개 만점 중 만점을 받았고요. 중국 모델 차 프레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필러와 각 문에 스트럿바, 그리고 차 하부와 A필러에 기가스틸급 초고장력 간판을 적용하여 최대한 세이프티 존을 만든 모습이 보이고 그 외 일반 고장력 간판 비율을 2를 사용하여 비틀림이나 강성을 높였고요. 가격에 대해 다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게 쉐보레 측의 기존 입장과 현재 입장이 아리송하기 때문이죠. 이코녹스의 가격 측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코녹스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고 미국과 FTA 협정으로 인한 관세가 붙지 않지만 국내와 멕시코는 FTA 협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가 얼마간의 유통비가 붙여진 금액 플러스 국내로 오는 운송비 등 덧붙여진 금액이 존재하기에 현지 맞춤가가 아닌 미국 현지가에서 들여온 것이라 경쟁 차량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거죠. 제 채널 지금 보시는 위 카드를 누르면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있으니 보는 것 또한 추천드리고요. 여튼 블레이저 역시 멕시코 생산과 중국 생산분이 존재를 합니다. 멕시코 생산에서 미국을 거쳐 다시 온다면은 금액 상승이 불가피한데 쉐보레 측에서 처음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롱바디 모델을 갖고 오기가 한국 소비자들의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만족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중국 현지 맞춤 모델과 생산이 국내 정서와도 상당히 맞기에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아마 미국 현지 모델보단 중국 생산 모델을 들여올 가능성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가는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면 좋겠죠. 한화 가치로 환산 시에 최저 3,980만원부터 최대 5,714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프리미엄 트림까지 그대로 적용일 듯한데 국내 2.0L 단일 엔진에 미국의
프리미엄 트림을 적용한다고 하면 현지가로 5천만원을 넘기지 않으려 할 듯하고, 트래버스도 단일 엔진 트림으로 나올 것이 유력하고요.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소식 역시 제 채널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점차 국내에도 미국 정통 미드십 SUV가 들어온 추세인데, 이대로 가다간 기아차 역시 텔루라이드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네요. 픽업 트럭 시장도 점차 커지면서 열리고 있고, 르노의 알래스칸 역시 들어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최대한 많은 것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광고 시청 하나 부탁드리고요. 나름 더 재미를 주고 관련 자료에 대한 영상 퀄리티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티가 잘 안 나지만 더 나아지는 오토카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